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안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공정 엔지니어 지원자인데요. 요즘 뭐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반도체 기업, 이게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멘토님께서 그 SK 하이닉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반도체 회사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설계해서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떼내서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지금 SK가 메모리 부분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사업부를 새로 떼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IoT,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으로 그러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메모리 부분은 당연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SK 하이닉스 추가 채용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 추가 채용치고는 인원이 꽤 많아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혜연 학생은 뭐 계열은 다르지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갖고 있나요? 네, 본과생인 저한테도 다소 낯선 기업이긴 하지만 대기업인 만큼 공과 계열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있는 지원자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이번에 모집 내용을 보니까 전공, 외국어, 뭐 경영 무관이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게 더 취준생분들이 더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할까요? 사실 근데 경영 무관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공고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잡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이거는 전공자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상반기 공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전공이 어떤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지 자세히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지금 하반기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상반기 채용 공고를 보시고 내가 어디에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타겟팅을 지금부터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혜연 학생도 지금 4학년이니까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텐데 하반기 채용을 대비해서 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지금 어학 관련 자격증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자소서도 틈틈이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소서 많이 써봤어요? 많이는 안 써봤고 이제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어느 어렵죠? 기업을 할지 많이 어렵죠.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 올해만 이제 3번째 공채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 어떤 인재를 좀 주로 선발하고 있는지 3번째나. 네, SK의 인재상이 있습니다. 네. 경영 철학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일과 싸워서 이기는 패기를 실천하는 인재라고 하는데요. 안 와닿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 수펙스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요. 스펙스. 예, 수펙스. 예, 슈퍼 엑셀런트에서 수펙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단어보다 조금 더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딥체인지 2.0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도 어떤 의미인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님이 네. 딥체인지 2.0으로 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내용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꼭 검색하셔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공정 엔지니어입니다. 전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네, 엔지니어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공계 친구들이죠.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여러분들의 전공 실력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전공 지식,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어떤 경험, 그리고 뭐 실습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량적인, 정성적인 그런 경험들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성분이시고요. 전공이 전자전기공학. 2018년 2월 졸업 예정이고요. 네. 어학 점수가 토익이 650점, 살짝 낮네요. 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4급을 가지고 있고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헤비타트 1년, 그리고 취업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경력은 반도체 공장에서 2개월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 이거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방학 동안 일을 한 경력이 굉장히 저는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원 직무가 있다 보니까 직접 관련된 거를 이게 쓴 것 같아요. 네. 네, 이 어학 점수에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적은 것도 좀 특이해요. 이 앞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외국어 무관이라고는 했는데 오늘 주인공의 어학 성적 정도면 뭐 적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SK는 지금 어학 점수 적는 난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 없어졌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직무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 공부를 좀 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용어들이 거의 영어로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도 거의 글로벌 클라이언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 목표가 SK 하이닉스 입사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목표가 SK 하이닉스 입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점점 더 성장해야 될 거고 뻗어 나가야 되니까 어학 실력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학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혜원 학생은 주인공의 프로필을 보고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나요? 저는 자격증과 수상 경력이 없는 것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역시 20개월 지원자들은 전공과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멘토님은 또 오늘 지원자 프로필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특별한 프로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공정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먼저 관련 대표 경험 2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위에 작성한 2가지 경험 중 1개를 골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야, 이 SK 자기소개서의 질문 형식, 우리도 이제 익숙해지지 익숙해요. 않습니까? 예. 길고 질문도 길어요. 자세하게, 네. 예, 예. 원하는 것도 많으시고 다 읽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워낙 가이드가 자세해서 오히려 작성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혜연 학생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쓰기가 쉽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질문의 가이드를 충분히 따라가면 되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을까요? 예, 워낙에 그 친구들이 이런저런 뭐 다양한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준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범주에서 가이드를 한번 준 상태로 써보시고요. 세부적인 가이드가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바탕으로 조금씩 편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는 어찌됐건 경험을 적으라고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릿속으로 읽는 사람이 그려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학 기간 동안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장비를 만들어봤던 경험.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직무 관련 기사를 찾아 읽었던 경험. 물리전자, 반도체 소자, 반도체 소자 응용 교과목을 통해 반도체 소자의 특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반도체 공정 설계 교과목을 통해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6가지 기본 단위 공정의 이론과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반도체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반도체 소자는 무척 작은 크기이지만 제작하려면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소자에 관련된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어떤 과정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학계 중에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우므로 방학 기간 동안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공장을 찾아보게 되었고 약 2달 정도 공장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일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반도체 소자를 만들려면 단순히 6가지 기본 단위 공정 장비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갔던 공장에서 만들었던 장비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및 태양전지 공정 메인 장비 챔버 주변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장비와 반도체, LCD, OLED, 솔라셀 등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톡식 가스를 정화하여 배출하는 장비였습니다. 처음 공장을 갔을 때는 반도체 장비들을 간단한 부품 조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비를 만들려면 비어있는 장비 안에 설계 도면을 보고 제어를 하는 회로 연결, 가스들이 이동하는 라인, 각각의 챔버 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하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장비를 만들려면 3~4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도 자체 테스트 통과 후 클리닝 작업을 거쳐 원하는 반도체 기업의 출고가 되기까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제작 기간은 더 오래 걸리고 결함이 있어서 출고가 된다면 정상적인 반도체 소자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반도체 소자를 만들려면 제가 만들었던 장비 외에도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고 어딘가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장비들은 자체 테스트 통과 후 문제없이 실제 반도체 기업으로 출고가 되었고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데 이용이 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먼저 최고의 수준의 목표, 설정을 하고 추진한 2가지 경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 2가지 경험이 좀 질문에 의도한 것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반도체 공장에서의 경험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번째, 내가 직무 공부를 위해서 기사를 찾아봤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조금 임팩트가 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경험을 우선 자세히 적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긴 내용을 이 친구가 쭉 적었는데 그쵸.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버전 1.0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버전 1.0이다. 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이 뭐였냐면 최고 수준의 목표를 일단 세우라고 했고요. 네.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의 내용을 보면 배웠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어디가 목표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럼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가 최고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했던 경험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이 친구가 왜 뿌듯함을 느꼈는지 그거에 대한 액션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걸린다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본인이 내가 그럼 이 장비 만드는 곳에 가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장비가 나오게 될 때 뿌듯함을 느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공감을 느끼기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소재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한 방향으로 약간 수정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분야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네, 이 직무 역량을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을 쓰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보통 이제 직무 역량이니까 제가 이것을 잘합니다라는 그냥 주장보다는요. 하나의 잘합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내세우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관련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과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분류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기업인 팹리스, 팹립스 업체에서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기업인 파운드리,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인 IDM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으로 IDM에 속합니다. 각 분류에 따른 기업들을 조사했고 지하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반도체 기업들의 인터넷 기사를 읽어가며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IT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 IT 기술에 관한 전시회를 찾아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보았던 전시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자융합 제품 관련 전시회인 한국전자전이었습니다. 한국전자전은 매년 개최되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IT 관련된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다양한 분야 및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제품 및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반도체 전문 전시회인 반도체대전에도 참관해 세계 반도체 시장과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수업 시간에 배운 반도체 소재의 특성이 실제로 동작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 박람회인 월드 IT쇼 2017 전시회도 참관해 다양한 기업들의 첨단 기술 발전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는 나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나노융합대전 전시회가 열리고 10월에는 한국전자전과 반도체대전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전자 IT 기술에 관한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반도체 시장과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업계에 대한 기사를 읽고 전시를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혜원 학생은 직무 역량이 잘 드러났다고 보나요? 전반적인 직무에 관한 정보는 많이 모은 것 같은데 직무에 관한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은 의문인 것 같아요. 이게 직무 역량을 과연 나타내는 소재로 적합한지 의문인데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너무 상황 설명인 것 같아서 이게. 예. 만약에 이 지원자가 인문계 지원자예요. 근데 내가 반도체 쪽을 취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타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공계예요. 전자전기란 말이죠.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서 했던 네. 경험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떤 경험이 주가 되어야 되냐면 학교에서 배웠던 수업 내용, 실습 내용, 반도체 그 공장에서의 경험 내용들이 주가 되어야 되고요. 이 친구 여기 적었던 내용은 두 가지예요.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다. 그다음에 전시회 찾아다녔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전문성이 과연 쌓일까요? 이건 그럼요. 서브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라 서브로 가야 되는데 지금 메인적인 요소가 없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서브로 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에서 배운 거, 수업에서 배운 거, 경험한 거, 공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메인으로 놓고 이걸 서브로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로서 내용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공정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는 전체적으로 지루한 느낌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보통 핵심 내용이 첫 문장에 나타나는 것이 좋다고 하죠. 주인공의 첫 문장을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반도체 과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문장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글의 첫 문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에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반도체 과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보통 앞에 나온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과 연결한다면 다음과 같이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반도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연결해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사의 쓰임을 짚어보겠습니다. 에와 의, 문장을 쓰다 보면 자주 틀리는 부분이죠. 둘 다 조사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의는 에로도 읽기 때문입니다. 조사 의가 붙은 단어는 문장 내에서 관형어 역할, 뒤에 체언이 옴. 예를 들어 햇살 좋은 날의 데이트. 조사 애가 붙은 단어는 문장 내에서 부사어 역할, 뒤에 용언이 옴. 예를 들어 햇살 좋은 날에 데이트하다. 간단하지만 자주 틀리는 맞춤법. 자기소개서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네, 이게 팀워크와 관련한 그런 경험을 좀 묻고 있는데요. 우선 주인공이 이제 어떤 경험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공모전을 팀원들과 협력해서 제출했던 경험, 네. 그리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면적이 매우 넓은 벽화 봉사를 했던 경험 이렇게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소재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좀 너무 일반적입니다. 아하.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적어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차피 읽는 사람이 또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네.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이제 보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최근 사용되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반도체 소자가 반드시 사용됩니다. 반도체 소자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더 좋은 기술의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반도체 소자가 이용되며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고 있듯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곳들이 있었고 평가받아보고 싶어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혼자 참가해도 되었지만 저 혼자 참가하기에는 준비할 것과 모르는 분야도 많기 때문에 팀으로 참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 같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팀은 총 4명으로 같은 과 친구 1명, 고분자 공학과 친구 2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개의 아이디어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모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회의했습니다. 팀원들과 회의 끝에 선별한 3개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던 중 2개의 아이디어는 이미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서 아쉽게 진행하지 못했고 나머지 1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모전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공모전 제출 PPT 항목에는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 아이디어 디자인, 아이디어 구현 방안에 대해 있었습니다. 팀원 중 CAD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아이디어 디자인을 전담해서 맡게 되었고 고분자 공학과 친구들은 아이디어 구현 방안 중 필요 기술에 관해 재료적인 부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필요 기술에 관한 항목에서 저희의 아이디어가 회로를 통해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팀원 모두가 힘을 합쳐 아이디어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채워나갔습니다. 각자가 자신 있는 부분에서 성실히 조사를 하다 보니 의견 충돌도 없었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뚜렷한 목표와 그 목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팀원들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도 즐겁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네, 공모전을 준비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나 고비 없이 좀 무난하게 각자 할 일을 잘했다 이런 걸로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혜원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공모전의 결과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결과 부분과 기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좀 더 썼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보니 결론이 없긴 없네요. 그렇네요. 네, 또 그냥 팀원을 잘 만났구나 하는 느낌이지 뭐 팀워크가 협력을 이끌어내기에 주인공이 그쵸. 한 역할이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느낌은 또 못 받았습니다. 어허.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우리 혜연 학생이 굉장히 정확하게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갔단 말이야?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됐어? 어떤 내용의 공모전이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인데 끝까지 읽어도 그 내용은 안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수상을 못했기 때문에 안 적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아이디어인지 조금 명시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친구가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지원자에 대한 역량이니까 이 지원자는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액션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조사했습니다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거든요. 그렇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팀워크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뚜렷한 목표와 그 목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팀원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맡은 바 일에 충실히 했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되게 존중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잡음도 없이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견을 존중한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잡음 없이 잘 해낼 수 있는 이러한 팀워크를 배웠다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 공정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연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써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고요.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여러 항목 중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썼어요? 네, 제가 써본 항목은 첫 번째 항목인데요. 최고 수준의 목표를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네. 멘토님께서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작성자의 일방적 입장이 드러나지 않게 쓰고 최고 수준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면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끈질김이 드러나도록 쓰라고 하셨어요. 네, 쓰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소재 선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끈질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소재를 고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좀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꾸준함의 힘. 저는 2학년 때 한 교수님의 수업에서 굉장히 낮은 성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교수님께 끄지람을 들었고 수업 자체를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 스스로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같은 교수님의 수업에서 최고 점수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학년 때 듣는 외교정책론이라는 과목은 전에 들었던 과목의 연계 과목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업 내용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수업에 필요한 영어 자료가 매주 주어졌습니다. 평소 영어에 취약했던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수업 사이에 해야 하는 레포트도 있어 부담이 더 컸습니다. 고민 끝에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영어 자료를 나눠 해석하고 그 내용을 토론하며 공부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늘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분석한 영어 자료를 공유하고 궁금했던 점이나 수업 때 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다음 수업을 들으니 흥미가 생겼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과제로 주어진 30장 이상의 분량의 레포트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학기가 끝난 후 저는 A+라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로도 제 전공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우선 소제목부터 전반적인 내용 좀 평가해 주세요. 구조상으로 잘 적은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사전 코멘트 한 두 번째, 최고 수준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죠. 그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끈질김이 드러나도록 그 제시는 잘 했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잘 적은 것 같은데 네. 이제 굳이 한 가지를 좀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내가 끈질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이런 가치의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었다. 내가 좀 끈질김을 갖게 돼서 나만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혜연 학생이 그 멘토님 평가를 듣고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저는 이 항목이 어떤 것을 성취한 경험에서 대해서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꼭 성취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경험을 써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성취의 경험 아니면 실패의 경험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과연 이 지원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 방식을 찾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변수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지원자가 과연 금방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끈기를 가지고 이걸 성취하려고 애쓰느냐. 실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방식을 찾아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런 성향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새 정부가 들어서 일자리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하반기에 그 재계에서도 채용을 굉장히 늘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또 취준생들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때는 8월이 한 보름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다음 달부터 써야 되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거리들을 완전히 정리를 해놓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경제신문 계속 보시면서 내가 지원한 산업과 직무에 관련된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인적성 문제집도 한 권 사셔가지고 하루에 30분씩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직업방송에 취업을 부탁해. 그다음에 성공취업 엑스파일. 그다음에 투데이 고용 플러스. 저는 이 세 가지 프로를 굉장히 꼭 보고 있는데 진짜 좋은 프로예요. 여러분들이 사설 학원에서 뭐 보는 유료 동영상보다도 네. 훨씬 고퀄의 프로기 때문에 이 프로를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 방학이지만 정말 바쁘고 알차게 보내야 하반기에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공정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